평화로운 시골 마을은요 한 할머니 때문에 아주 시끌벅적해졌다고 합니다. 현실판 복수혈전 5위 영국 할머니의 빅피처. 자, 영국의 솔즈베이 힐이라는 마을은 자연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예쁘겠다. 이 마을에 살던 말레리 비비안이라는 할머니는 노년의 삶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내기 위해서 그녀가 소유한 땅에 네 채의 집을 지으려고 정말 꿈 같은 부러워. 내 땅에 집을 지어서 다 같이 살기. 유해. 너무 행복하겠죠. 그래서 지방 의회에 집을 짓기 위해서 계획서를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이없는 이유로 6번이나 거절당하고 맙니다. 내 땅에 내가 집을 짓겠다는데 왜? 집을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할머니에 뭐가 있나? 혹시 나이 제한이라는 어이?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보세요. 아유. 알고 봤더니 마을 주민들이 네. 이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절대 안 된다고 그냥 반대를 한 거예요. 그녀가 집을 지으려고 했던 터가 언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들이 경치를 볼 때마다 거기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아니, 또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비비안 할머니 똑같이 나 이해할 수가 없어 내 한 거죠. Why? 어. 그래서 결국 할머니는 집 짓기에 실패를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니들 사람 잘못 건드렸어. 가만 안 두겠어. 비비안 할머니의 복수는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거대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거대하게? 상상이 안 가시죠? 네. 마을 사람들은 무려 20년이 지난 뒤에야 비비안 할머니의 복수를 깨닫게 됩니다. 자, 20년 만에 알게 된 할머니의 복수. 과연 어떤 복수였을까요? 저 알 것 같아요. 뭔데? 뭔데? 땅도 있으시고 네, 집도 네 채나 지를 정도로 약간 부유하신 분이에요. 경제력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부동산 쪽으로 가서 그 반대했던 주민들의 집을 다 사버리는 거야? 부동산 가서 저쪽 보이는 저 땅 다 주세요 이렇게. 와, 멋있다. 자기만의 마을을 만든다 이거야? 어허, 야. 와, 어디서? 멋있다. 저는 이제 그 땅에 뭔가를 심어놓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굉장히 예리합니다. 네네네. 비비안 할머니의 복수는 그냥 복수가 아닙니다. 바로 존보정치. 이 투철한 복수. 일단 제가 20년 전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보 복수입니다. 20년 전에 할머니의 정원이에요. 뭐가 없죠? 없네, 없네. 근데 워낙 좀 잘 사는 집이구나. 네, 너무 예쁘네요. 자, 다음은 네. 20년 후의 사진입니다. 이거 어떻게 됐죠? 어떻게 복수를 존보 했죠? 복수. 나무를 가려버렸죠, 아예. 야야야야야야. 와 멋있다. 야야. 저기 마을 사람들이 완전 저기 숲에 그 어디로 갇혀버렸네. 저 보이시죠? 울창한 나무들이 보이십니까? 저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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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안 야. 할머니의 존보 복수. 야야야. 와 진짜 비밀 정원 같다. 그러네. 그렇죠. 자, 비비안 할머니의 복수는 바로 나무를 빼곡하게 심은 뒤 거대하게 키워서 마을의 조망권을 아주 그냥 무조리 박살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대박이다. 할머니가 심은 나무가 칡백나무라고 해가지고 20m까지 우와, 진짜 높다. 아이고. 엄청 높게 자라죠. 아주. 그리고 빽빽하게 자라는 그런 나무. 아무것도 나무를 볼 수 골라내. 없게. 그러니까 보니까 아예 진짜. 틈새 하나 없죠. 그러네. 어마어마하죠. 완전 커튼을 쳐버렸네. 그래요. 저거 무슨 영화 보면 그 미로 저렇게 그래, 맞아. 나무로 된 맞아, 미로 맞아. 그런 거 있죠. 그런 나무 같죠. 야. 완전. 처음에는 할머니가 나무를 이렇게 처음에 심을 때만 해도 그냥 마당에 이렇게 그래. 식물 심으시는가 보구나 했는데 20년 동안 나무가 무려 아파트 높이 4, 5층까지 자라고 와. 나무를 이제 베야 된다고 조만간을 해치니까 보이지가 그래서야. 않으니까 나무를 베야 됩니다. 지방의회에 엄청 항의를 했지만 결국 저 땅도 비비안의 사유재산인 땅이니까 그쵸. 지방의회도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정말 마을 앞에 거대한 바리게이트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했지만은 비비안은 끄적도 안 하고 아이고. 여러분들 오히려 깨끗한 공기
나무가 너무 많이 자랐죠. 소마해. 열받아. 쏨쏨하게. 여러분들 음이온 이렇게 아직 나무를 여전히 잘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목표 의식이 없는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아유, 네네. 내가 이제 뭐 살면 뭐 근데 저렇게 또 목표 의식을 갖고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무를 그렇네. 가꾸니까 그렇네. 본인의 어떤 그 복수심도 좀 이제 다운되면서 이제 본인도 더 이제 열심히 좀 나무 가꾸려고 그렇죠. 활동하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네. 그때도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 많은 맞아. 사람들이 한번 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아, 예. 자, 사실 말이죠. 이제 아까도 이제 뭐 두 친구들 중에서도 한 친구가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뭐 어쨌든 뭐 배신당하고 이런 거는 사실 그래 뭐 그냥 내가 삭히지 이러는데 내 주변에 이제 친한 지인이라든지 가족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정말로 화가 나잖아요. 승질나죠. 가족들이 뭐 이제 피해를 당해가지고 약간 좀 대신 뭐 나서주거나 이제 복수를 한 적이 있어요? 있죠, 있죠. 오. 저는 초등학교 때였는데 동생이 그 제 동급생한테 맞고 온 거예요. 그런 거 종종 있지. 그래서 너무 열이 받아서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야, 얘 누나 있는 애라고 던지지 말라고. 그래.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동생이 맞고 들어와서 이제 도와주신 거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맞고 있었어요. 에? 동네 형들한테 맞고 있는데 옆을 봤는데 저희 형도 맞고 있더라고요. 얘기 들으니까 문득 떠오르네요. 자, 이번 순위는 말이죠. 가족을 위해서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 진짜 광활한 중국 땅을 횡단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간 여성이 있어요. 과연 말이죠. 이 여성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전시판 복수 열전 4위. 아내 복수. 아니, 무슨? 자, 아내 복수하면 말이죠. 그냥 우리 옛날 아내 유혹이 이제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점집 광고처럼. 그 드라마가 또 이제 중국에서 엄청나게 또 인기를 끌었어요. 맞아요. 이 스토리 말이죠. 아주 여러분들께서 예상치 못한 진짜 스펙타클한 어마어마한 대야 복수극이 뭔가 스토리가 클 것 같아요. 자, 주인공 말이죠. 중국 이제 허난성 샹청시 치포마을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거기 살던 이제 리 귀이라는 그런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말이죠. 이제 그 마을의 이제 분녀회장을 맡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사교적이고 또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신망도 받고 인정도 많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또 그녀 남편이 제 원더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부분 말이죠. 5명의 자녀와 함께 정말 알콩달콩 살면서 아주 그 마을에서 화목한 집안으로 소문이 났었죠. 하지만 말이죠. 평범한 리 씨 가족에게 1998년 엄청난 비극이 터지고 맙니다. 자, 이웃 주민이었던 제씨 5형제, 제보산, 제진산, 제설산, 제해영, 제국준이 리 씨를 집으로 불러가지고 갑자기 이제 칼로 위협을 한 거예요. 당시 말이죠.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근데 제설산의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또 임신하니까 신고를 해서 엄청난 벌금을 물대요. 근데 그 제씨 형제가 이걸 신고한 사람이 부녀 회장인 리 씨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아하. 이제 리 씨는 이제 내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오 형제는 칼로 리 씨를 공격했고 이걸 본 남편이 방어를 하다가 무자비하게 그 오 형제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사망을. 어떻게. 자, 이거 말이죠. 오 형제는 리 씨 이제 남편을 살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을을 떠나요. 도망쳐요.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잠적해버립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남편이 처참히 죽어가는 모습을 본 아내. 그 상황 정말로 충격적이죠. 예. 그럼요. 그죠? 바로 예. 눈앞에서 자기를 지켜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자, 그렇게 말이죠. 얼마 뒤 남편의 사망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뭐 처벌을 잘 받고 있나라고 네. 이제 경찰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어요. 우리 중국 땅덩이가 얼마나 넓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흔적도 없이 튄 놈들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와, 다 튀었구나. 그러니까 리 씨는 좌절했죠. 하지만 너무 억울하겠다. 그것도 잠시. 이 사람이 이제 국경에 다짐합니다. 경찰이 안 잡아주면 내가 내 손으로 범인을 처단하자. 자식들이 이제 어린데 눈에 밟히지만 뭐 자식들한테 이제 뭐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리 씨는 마음을 독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아내의 복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일단 말이죠. 그녀는요. 마을 사람들이 다 이제 제시들이니까 또 어떻게 이제 수소문을 했나 봐.
그래가지고 제시들이 이제 저기 이제 대도시에 이렇게 있는데 그쪽 어디에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문만 있으면 당장에 기차표를 끊어가지고 거기가 어디가 됐던 간에 일단 갑니다. 좀 단호하게 그냥. 허탕 치면 오고. 자, 그러다가 사건이 일어난 첫 해, 리 씨 혼자서 뭐 전혀 경찰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오형제 중에 무려 2명을 와반합니다. 와. 그 단서는 딱 하나였어요. 마을에서 들은 얘기. 야, 그거 있잖아. 그 형제 중에서 누군가가 베이징 공사장에서 일한대. 라는 얘기를 듣고 곧바로 베이징으로 갔는데 베이징이 좀 넓어? 그럼요. 사람이 좀 많아?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범인한테 들킬까봐 일단 쓰레기 줍는 사람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어머, 비료봉투 위장까지? 그리고 이제 집게를 들고 다니면서 무려 2달간 베이징의 공사장을 샅샅이 다 뒤졌다고 하죠. 와. 대단하죠? 2달. 2달 만에 찾은 것도 대단한 노력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행운일 수도 있는 그럼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나머지 3명이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 그 후에 뭐 잡을 줄 알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남은 3명은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야. 아무래도 이제 내가 보니까 2명이 잡혔다고 하니까 형제들이 더 이제 몸을 사린 것 같아. 무려 말이죠. 10년 동안 뭐 윈난성, 하이난성, 광시, 신장 등 10개가 넘는 도시를 뭐 소문만 들렸다면 이제 찾아 헤맸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가 한번 중국 지도를 한번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도록 저는 이제 좀 하겠습니다. 다녀봐서 그치? 짐작이 가요. 저는. 짐작이 가요. 와, 저렇게 멀리?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사건이 발생한 데가 이제 그 허난성인데 여기서 일단 그 베이징 가서 이제 2명 잡고 또 소문이 좀 들리면 산시로 갔다가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야, 윈난성 그리고 광시, 하이난. 섬까지? 여기 마커 밑에. 대박이다. 쌍약까지. 그리고 야, 신장 위구르. 완전히 이제 몽골 여기까지. 사막이 있는 곳이죠. 예. 자, 그렇게 말이죠. 2010년 리 씨는 말이죠. 마을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13년 만입니다. 아내 리 씨, 약 3,000km 떨어진 신장. 중국 제일 서쪽 아니야. 거기서 세 번째 범인 재진산을 체포를 했습니다. 아하! 야, 13년 만. 대단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죠. 예. 하지만 말이죠. 신장에서 범인을 찾아다닐 때 돈이 뭐 여유가 있었겠어요. 돈이 떨어지는 바람에 노숙하면서 페트병으로 거기서 팔아가지고 생계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와, 진짜 대단하다. 와. 그 후에 2015년에 베이징에서 네 번째 범인 재하영까지 잡게 됩니다. 예. 지금은 경찰 도움 없이 혼자 놀으니까. 그러니까 그 넓은 중국에서 말이야. 진짜 대단하다. 자, 어쨌든 말이죠. 아내의 복수가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되는데 무려 17년 걸렸습니다. 진짜 애기들 다 컸겠다. 맞네. 진짜 아내가 말이죠. 17년 동안 중국 대륙을 전역을 헤매고 다녔는데요. 마지막 범인 딱 한 명을 남겨놓고 있었는데 이분도 이제 좀 머리를 쓴 거지. 자신의 사연을 국민청원에 올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17년이 지난 그 시대는 또 달라졌으니까. 맞아. 얼마나 발전했을까. 민심이 또 흉흉하니까 또 이제 고위 인사들이 이제 찾아서 마지막 범인을 잡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야. 이게 그냥 사회적으로 이게 크게 파장이 있었던 그죠? 거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움직인 거야. 그래서 됐다. 마지막 범인이었던 제국준을 체포하는데 17일 만에. 어디도 17이 맞 진짜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말이야. 17년을 헤맸는데 17일 만에 마지막 범인을 찾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회적으로 공론이 안 됐으면 진짜 더 오래 걸렸을 더 길게 됐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17년 만에 범인 5형제가 다 잡혔어요. 야. 그리고 나서 정말 리 씨는 남편 무덤에 가서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내가 다 잡았어. 야, 이게 진짜 현실판 영화네.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예. 진짜 근데 나중에 이렇게 인상을 보니까 진짜 이제 사람이 진짜 와, 큰 인물처럼 보이네. 맞아요. 즐거운 상상 채널 S.